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한국 증시 폭락, 이것 조심하세요입니다. 한국 증시가 최근에 좀 강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 번은 얘기했어야 되는데 오늘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니까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최근에 제가 댓글로 한 줄이라도 달아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댓글로 보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 계속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한 마음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최근에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거는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급이에요. 그리고 목표가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거는 삼성전자의 목표가고요. 이거는 SK하이닉스의 목표가입니다. 이거는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이고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삼성전자의 목표가가 상향이 되면은 이 빨간색 화살표로 나오고요. 만약에 동결이 되면은 목표가 유지만 되면은 이렇게 유지가 뜹니다. 근데 원래 올해 9월에서 10월까지는 계속 빨간색 화살표만 떴어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목표가가 계속 유지되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나라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이 목표가 하향이라는 거를 사실 못해요. 특히 지금 시장에서 핫하고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은 하향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하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욕하거나 시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최대 표현이 동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이 목표가가 동결된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최근에 외국인 수급을 보더라도 빨간색이 많이 보인다라고 하겠지만 현재 물량으로 보면은 누가 봐도 매도 물량이 훨씬 많아요. 파는 것보다 이 사는 것보다 파는 게 2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최근 상당히 거칠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이 빨간색 화살표 랠리였어요. 계속 화살표가 빨간색밖에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목표가에 대한 이제 동결이라고 하죠. 목표가를 유지하는 이 전망치를 내는 증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의 랠리가 지금 끊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외국인의 수급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1조 살 때 외국인들이 1조 5천억, 1조 2천억, 1조 6천억씩 팔아요. 외국인이 지금 SK하이닉스에서 1조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매도세가 나오는데 그 와중에 증권사 리포트도 지금 동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좀 보수적일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 뭐 수급이 빠져나가네, 지금 리포트가 고점이니 어쩌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보다 좀 본질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AI가 버블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가 진짜 걱정해야 될 얘기들, 지금 우리가 진짜로 봐야 될 부분들, 경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합니다. 정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만한 얘기들인데 그게 뭐냐 시작하겠습니다. 문샷 AI 키미 K2 싱킹입니다. 이게 뭐야? 아마 최근에 이런 얘기를 처음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보고도 넘어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알리바바 텐센트가 투자한 중국 AI 기업 문샷 AI인데 얘네도 기업 가치가 조 단위예요. 절대 작은 기업 아니고요. 최근 내놓은 오픈소스 대형 언어 모델, 그러니까 오픈소스라는 거는 공개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공개해 놓은 이제 이 대형 언어 모델 LLM, 이 GPT 같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키미 K2 싱킹이 글로벌 업계의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과거 딥시크에 이어서 새로운 AI가 또 나온 거죠. 딥시크도 오픈소스인데 이번 것도 오픈소스예요. 그러니까 사실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기쳐가지고 만들었어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오픈소스니까 다 까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 진짜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주요 국제 벤치마크에서 챗 GPT-5와 엔트로픽의
클로드 소네트 4.5를 제친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저비용 고효율 모델의 재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돈을 분명 덜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국의 수준의 AI 효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델 훈련비가 올해 초 딥시크를 공개하며 시장을 뒤흔근 중국 대표 LLM 딥시크보다도 낮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얘네가 작은 정말 이 성능이 안 좋은 GPU를 가지고 챗GPT만큼의 성능을 냈다라는 게 엄청나서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0% 이상 급락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싸게 챗GPT를 지금 넘어서거나 거기에 준하는 수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들었는데 CNBC는 소식통을 이용해 키미 K2 싱킹의 훈련 비용이 460만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67억 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67억 원이면 많이 든 건지 조금 든 건지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지금 보니까 실제 안에 까보면 챗GPT보다 성능이 좀 안 되는 것도 있고 엔트로픽보다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수치로 보면은 얘네보단 딸리는 게 맞아요. 문샷이 얘네보다 성능이 안 좋은 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제 조건을 아셔야 돼요. 제미나이, 그러니까 구글에서 만든 AI는 훈련 비용이 2,600억입니다. 방금 전에 67억 나왔는데 얘네들 2,600억 쏟아부어가지고 만들었고요. 챗GPT의 GPT-5는 최소 1,400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쏟아부은 돈의 정성이 달라요. 클로드도 최소 수백억 원 들여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벼가지고 어쨌든 이기긴 한 건데 속 시원하게 이거나 완벽하게 이긴 게 아니라 지는 부분도 있었더라는 거죠. 지는 부분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그건 67억짜리고 이거는 2,600억짜리다. 그 금액의 10분의 1 또는 30분의 1 수준으로 훈련을 해서 비빈다는 건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압도적으로 이겨도 모자랄 판에 어느 한 부분이 진다라는 거는 사실 같은 돈을 들였을 때 과연 이길까?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전제 깔리는 것도 뭐가 있냐. 트럼프 미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최신 축소형 AI 칩 B30A의 중국 수출도 금지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엔비디아의 그 어떤 칩도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중국으로 가는 엔비디아 칩 전부 다 막아버려 한 상태에서 만든 거고, 추가로 네덜란드가 2019년부터 ASML의 EUV 노광 장비를 또 중국으로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광 장비조차도 없고 구형 장비에 자체 AI 칩 또는 구형 엔비디아 칩, 구형 메모리 반도체 칩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면 자체 AI 칩, 자체 메모리로 만든 게 문샷 AI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너가 이기니 내가 이기니 비빈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졌다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그 정도로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치고 올라오지? 이거 거짓말 아니야? 그래서 항상 중국이, 저는 최근에 사람들이 의심할까봐 오픈소스로 공개해 놓는 것 같아요. 야, 너네들이 확인해봐. 내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딥시크도 오픈소스였거든요. 다 오픈소스로 올려놔요. 왜? 투명하게 우리 거짓말 안 했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듯이. 그래서 최근에 누가 젠슨왕이 한마디 했죠. 뭐라고 했냐면 중국이 이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세계 1위 AI 칩 생산기업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AI 경쟁에서 중국이 미국에 승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젠슨왕이 왜 중국이 승리할 것 같냐 했냐면 딱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중국은 규제를 다 풀어버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모든 규제를 없애고 모든 돈을 쏟아붓는다. 근데 미국은 규제가 많아지고 진심을 다하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진심을 다하는 중국한테 지게 돼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논란이 많았지만 결론은 그거였어요. 중국에서는 전기가 거의 무료다. 그러니까 전기를 쓸 때 그냥 지원금을 쏟아준다라는 거야. 야, 너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너네 뭐 AI를 돌리든 뭐로든 효율 따윈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성능 뽑아낼 수 있는 만큼 뽑아내봐. 중국이 기술 기업들에 지급하는 에너지 보조금 때문에 사실 전기를 그냥 무료로 그냥 막 갖다 쓴다는 거예요. 현지 기술 기업이
엔비디아 AI 칩의 대체품을 훨씬 저렴하게 운용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AI 칩 중에서 엔비디아가 좋은 게 뭐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반도체 칩이 비싼 이유는 더 작고 효율은 더 좋아. 그러니까 성능은 더 좋아. 근데 더 작아. 근데 전기는 덜 먹어. 그러면 비싸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선 뭐가 빠져요? 전기는 덜 먹어. 이게 빠지는 거예요. 왜? 전기 공짜니까. 전기를 미친 듯이 먹어도 효율만 좀 되게 되는 게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 효율성이 좋은 엔비디아 칩에 대한 장점이 없어지는 거고, 중국에서는 다 지원해주고 돈 쏟아 부어주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개발에 미친 듯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가면은 이 상태로 간다면 결국엔 중국이 치고 올라오지 않겠냐. 근데 그게 된 결과물이 방금 전에 저희는 문샷 AI 그 처음이 딥시크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중국이 최근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텐센트 등 주요 기술 기업의 에너지 보조금을 증액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쏟아부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공대생들한테 돈을 미친 듯이 주고 있고, AI 개발자라든가 지금 해외에서 미친 듯이 뽑아오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전체 똑똑한 친구들이 다 의대 갈 때 중국은 똑똑한 친구들 다 공대 가고 새벽 내내 야근하고 그 다음에 인재들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고, 중국은 지금 공대에 미쳐있는 상황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한국의 서울대 카이스트 그 공대생들이 중국에서는 지금 AI 기업에 매달려 가지고 거의 삶을 갈아넣고 있는 상태가 중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관련돼 있는 영화도 나와요. 왜? 너무 처절해서 그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빠르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얘기할 게 뭐냐면 반도체 칩을 규제했잖아요. 근데 그 규제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죠. 중국은 온갖 나라 보조금 때려 박아가지고 전기차 배터리 1등 올려놨어요. 과거에는 디스플레이, 그전에는 조선, 계속해서 누가 1등 하던 거 돈 때려 박아가지고 1등으로 올려놓습니다. 이번엔 뭐예요? 2차전지 보조금 이제 다 끊겼죠. 중국은 보조금 이제 많이 안 줍니다. 기업 자체에도. 왜? 1등이니까. 그럼 그 보조금 다 지금 어디로 가요? 다 지금 AI 칩, 반도체 칩으로 돈이 몰리고 있어요. 중국 내부에서. 그래서 최근에 바이두가 차세대 AI 칩을 공개를 했습니다. 바이두는 연례 기술 컨퍼런스인 바이두 월드에서 반도체자 회사 쿤룬신이 설계한 M100과 M300을 공개를 했어요. M100은 모델 추론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칩이고 2026년 초 출시가 되고, M300은 학습용, LMM 학습용으로 개발돼 2017년에 출시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을 하면은 얘는 그 학습된 걸 기반으로 해서 추론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좀 가볍고 얘가 좀 더 무거운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연산 능력을 확보하고 개별 칩 성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수백만 개의 칩을 연결하도록 한 텐츠 클러스터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NV링크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NV링크가 뭐예요? 엔비디아가 싹 GPU 가속기들 싹 합치는 거죠. 렉끼리 합치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마치 큰 AI 칩처럼 활동하는 게 NV링크인데, 그거를 중국에서도 텐츠 클러스터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화웨이 제품이 엔비디아의 GB200 NV링크 72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도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B200이라는 GPU 블랙웰이 72개가 있고 그레이스 CPU가 36개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 HBM3E가 몇 개가 있어요? 576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까보니까 엄청난 양이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돈을 쏟아부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만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창신 메모리 반도체에서 2026년에 HBM3E가 양산합니다. 올해 HBM3E가 한국에서 엄청나게 나왔죠. 내년에는 HBM4를 만든다고 합니다. 중국이 확실히 느려요. 느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왜? 돈을 쏟아부어주고 규제 다 풀어주니까. 중국 디램 제조사 창신 메모리가 2026년 4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 양산을 2026년에 대량 생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세계 HBM 시장 1위인 SK하이닉스와 동일한 MR-MUF 패키징 기술을 채택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열 관련해 가지고는 가장 관리가 쉬운 이 패키징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 상반기에 HBM3 생산을 시작을 목표로 이미 샘플 제작은 완료가 됐고 본격적인 양산 준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량 양산 하잖아요, 상반기에. 그럼 내년 하반기에는 HBM3 2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럴 수 있는 곳이 중국입니다. 왜? 모든 규제 다 풀어버리고 돈 쏟아부어주고 인재 쏟아주고 여기저기서 기술력 가져와서 테스트해보고 해보면 안 될까요? 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헛방이라고 했던 중국이랑은 다른 흐름이에요. 지금은 그냥 기술력이 중요하고 지금 얘 1등 먹어야 된다면 거기 몰빵 치는 게 중국입니다. 적자를 미친 듯이 내도 정부가 메꿔주는 데가 중국이에요. 창신 메모리는 현재 상하이에 관련 생산 시설을 구축 중이며 2025년 말까지 가동할 계획이고 수율이 40%는 나와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뭐예요? 수율이 10%가 나오든 20%가 나오든 그냥 뭐예요? 그만큼 더 생산하면 그만이야. 쏟아 부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뭐 수율이 얼마야 이게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안 나와 더 생산해, 더 해봐. 그래서 수율 올려, 어떻게든 올려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실제 이거는 사기업이 아니라 사실 공기업에 가깝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창신 메모리 HBM3는 내년 초에 대량 양산을 하고 2027년에는 5세대 제품인 HBM3 양산을 한다는 거고 내년에 테스트가 끝난다는 소리예요. 결론은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사실 1년이면 다 따라잡혀요. 1, 2년이면. 창신 메모리는 2024년 DDR5 D램 양산 성공 후 포토마스크 및 방열 구조를 최적화해서 수율을 개선했다. 그래서 2025년 하반기에는 평균 수율이 80%를 돌파를 했고요. 우리가 2024년에 중국한테 반도체 D램 가격 두드러 맞은 적 있잖아요. 실제 그때 두드러 맞고 D램 가격 절반 반토막 났고 한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했던 시기가 이때입니다. 중국 쿤밍에서 열린 반도체 학회에서는 초박형 저전력 D램, 그러니까 저전력 D램이라는 게 LPDDR,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 개발을 예고를 했고 두께가 0.58mm인데 삼성전자가 구현한 0.65보다 얇더라. 얘기를 하는 거죠. 창신 메모리의 D램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3분기에 3%, 올해 2분기에 5%. 그러니까 지금 몇 분기 지난 거예요? 1년도 안 지난 거예요. 9개월 만에 2배 가까이 올랐고요.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1년이 지나면 2배가 또 오른 겁니다. 매년 점유율이 2배씩 올라요. 이게 미친 성장이거든요, 사실. 이제 막 수율이 막 40% 올라올 거 말까 하는 기업이 수율이 지금 2배씩 뛰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중국은 가능하다. 왜? 돈을 쏟아 부어 주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드릴 게 뭐냐, 이번에 마이클 버리의 전망이 저 중국이랑 엮이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리스크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고 AI를 대량 생산해서 미국보다 더 싼 값에 더 나은 AI를 만들면 그게 위기인 거예요. 우리의 위기는 미국 시장이 너무 과열됐어 버블이야 이게 아니라 미국에서 돈을 1000조씩 때려박은 AI가 중국에서 100억 때려박은 AI랑 비빈다? 그게 리스크고 그게 문제가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AI 버블은 저는 안 터진다 봐요. 자체적으로 터지는 일은 없다 봐요. 돈을 버니까. 근데 뭐야, 중국은 더 싼 값에 더 나은 AI가 나오네? 이게 제가 봤을 땐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버리가 지난 10월 미국 AI 방산기업 팔란티어와 엔비디아의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다에 건 겁니다. 하락한다에 걸은 게 마이클 버리예요. 근데 이 버리가 어떤 기준으로 걸었냐, 202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년, 한 3개월 뒤에 팔란티어가 현재 주가의 이 30% 수준인 약 50달러, 그러니까 지금 170달러, 160달러 이러는데 얘가 한 3분의 1 토막 난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버리가 얘 50달러까지 안 가잖아요. 얘는 돈을 잃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이때까지 50달러를 가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버는 구조예요. 그래서 풋옵션은 미래에 정해놓은 가격으로 특정 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로 주가가 하락해야 이득이 납니다. 그래서 쭉 떨어져야 돼요. 이 가격까지 2017년도 1월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한 3개월 뒤에 이 가격이 간다라고 마이클 버린이 투자를 한 겁니다. 엔비디아도 현 주가보다 40% 수준 낮은 금액인 $110의 공매도를 때려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 가격이 지금 한 $186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186에서 이 정도 내려가려면 훨씬 더 많이 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엔비디아가 하락할 만한 이유는 방금 전에 얘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같은 비용에 성능이 더 좋거나 적은 비용에 더 나은 성능이 나오면 얘네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중국에 실질적으로 문샷 AI부터 시작해서 메모리 반도체, AI 반도체 모습들이 슬슬 보이기 시작한다. 이게 저는 좀 문제가 많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가 버블이야 라고 하는 순간 버블이 아니에요. 버블이라는 건 못 느껴야 돼요. 애초에 계산도 안 돼야 되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새로운 창조물이다라는 생각으로 인정을 하는 순간이 실제 버블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로 계산이 되면 버블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이상 평가가 어려울 때가 버블이에요. 지금은 저는 AI 버블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걱정할 건 버블이 아니라 AI 반도체가 얼마나 고평가됐는지가 아니라 중국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지가 제일 핵심이에요. 왜? 아까 얘기한 대로 더 저렴한 가격으로 같은 성능을 낸다는 것만큼 악재가 없어요. 2024년 대한민국은 중국의 디램 반값 대량 생산으로 디램 가격이 몇 개월 만에 반토막 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봤잖아요, 다 같이. 엔캐리 트레이드 이러면서 그 이후에 작살나는 거 확인해봤죠. 지금 시장이 경계해야 하는 건 뭐냐면 미국보다 싼 값으로 만든 더 나은 중국 AI가 출시되는 겁니다. 이거만큼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이게 제일 리스크다 생각하는 거고, 현재 문샷 A라든가 보면은 시장에서 조금 분명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반영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슈화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이거 이슈되면은 잘못된 엔비디아 쇼크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 부분이들이다 얘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시장이 또 재편될 거고 새롭게 성장하고 정말로 이제 투명하게 경쟁하는 시장에선 또 거기서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은 올라오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이 버블이나 아니면은 뭐가 문제냐에 대해서 시선을 이런 시선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같이 보면서 시장이 어떤 반응으로 흘러가는지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은 경계해야 될 때가 맞다라고 얘기를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하고 좀 보수적으로 시장 대응 같이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실적이 굉장히 좋고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기업을 미리 뽑아놓고 나중에 시장이 좀 흔들리거나 좀 어려울 때 저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AI 버블보다는 중국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오늘 정리를 한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업들, 또 안전한 타이밍들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전화번호, 개인정보 아무것도 적을 필요 없고요. 적을 데도 없고 뭐 사실 제가 받아도 쓸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안 받고 그냥 무료입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어플에 중요한 글을 쓰거나 그러면 이제 푸시 알람으로 알람을 쏴드려요. 왜냐면 봐야 되니까. 그래서 푸시 알람 뭐 허용, 승인 이것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거 이거 어디서 좀 받을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 맨 밑에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쭉 밑에 저희 하반기 로봇 자율주행 핵심 자료집,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반도체, 테슬라 저희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져야 본전이거든요. 꼭꼭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11월 18일, 17일, 14일, 13일, 10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저희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평생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얻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니까요. 댓글 꼭 많이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